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대전 반값 아파트 경매 계속해서 볼 건데요. 이번 물건은 유성구 복명동에 있는 예미지 백조의 호수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도안이죠. 말하자면 도안 7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물건을 보면요. 대전 유성구 복명동 도안 신도시 7단지입니다. 예미지 백조의 호수 714동 물건 2층입니다. 감정 가격은 7억 6,700만 원이었어요. 두 번 유찰됐습니다. 한 번 유찰될 때마다 30%씩 저감, 두 번 유찰되니까 최저가가 49%입니다. 정확하게 반값이죠. 최저 가격이 3억 7,583만 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이거의 10%고요. 면적은 84 타입이에요. 84 이게 B타입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미경매 사건이고 채권자는 새마을금고예요. 가격 시점이 2022년 6월 20일. 이 아파트 사용 승인이 2014년 6월 12일. 한 9년 됐네요. 그럼 이제 9년차 되는 아파트고 84 타입이고요. 침실 3개, 욕실 2개, 그리고 열병합입니다. 복명초등학교 남동측 인근했대요. 이 복명초등학교는요 6교를 건너가야 돼요. 여기서는요 도안 신도시 7단지 예미지 백조의 호수 714동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 옆에는 뭐 주상용 건물이라든지 근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고요. 또 수변공원이 위치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또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고 또 대전 지하철 1호선이 유성 온천역이 위치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2호선이 또 이 앞에 라인으로 와요. 6단지 쪽으로. 그리고 아파트 건물은 현재 이용 중이고 임차인 현황을 보면 말소 기준 권리가 2019년 9월 11일로 돼 있어요.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2년 9월 13일이죠. 여기에 임차인이 뭐가 있어요. 강 누구가 있는데 이분의 전입일자가 2018년 11월 14일입니다. 제가 저번 회차도 선순위 임차인 물건도 봤고요. 그리고 동거인 물건도 봤어요. 근데 이 물건도 동거인 물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인데 이분이 등본상으로는 이제 동거인이나 똑같아요. 기타 사항 보니까 이분은 2018년 11월 14일 날 이분한테 문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본인은 소유자 박 누구의 자녀로 임대차 관계없이 본인 세대가 점유 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하고 여기 소유자분하고 그리고 이분 강 누구고요. 또 이분의 배우자가 심 누구예요.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해서 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고 사항을 보니까요. 2023년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 날 제보가 있대요. 채권자로부터 임차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임대차 확인서를 제보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이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제보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마을금고가 지금 받을 채권액이 좀 많습니다. 이따 등기부를 보겠지만 많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질까봐 채권을 전부 회수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그냥 소유자하고 아무런 임대차 관계 없이 그분들이 점유 중이다라는 그런 임대차 확인서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옥션원인데 이 옥션원에 제출을 하셨나봐요. 자, 볼게요. 자, 등기부 현황입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니까 2019년 9월 11일 소유권 있고요. 2019년 9월 11일 근저당 설정 그리고 2019년 9월 11일 또 근저당 설정. 이게 새마을금고거든요. 요게 뭐 담보대출일 테고 요거는 뭐 신용대출을 했나요? 이렇게 해서 두 건을 동시에 땡긴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총 채권액이 현재 이분들이 경매 신청한 채권액이 4억 4,500만 원이에요. 금액이 좀 많죠. 요즘 아파트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 금액도 회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제보를 한 겁니다. 관련 제보를 하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보한 그 내용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그리고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게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제보를 한 거예요. 가족관계 증명서 이 본인 강이라는 분 그리고 현재 배우자 심 그리고 소유자 박 요 분이에요. 그리고 뭐 자녀도 있고 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주민번호 이런 거 다 삭제하고 나서 제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소유자고 이분은 자녀고 이분은 배우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받은 거예요. 지금 복명동 요거 714동에 대해서 이렇게 84 타입 그리고 주택 소유자 명의 이분이죠. 이분 장모님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거주 및 주민등록 사유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거주하느냐 사이가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위 주택에 2018년 11월 14일자로
임대차로 거주하고 주민등록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어떠한 면목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이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묻고 또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하지 않을 것임을 주택 소유자와 함께 확약합니다. 라는 확약서에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에 본인, 그래서 심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딱 도장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에 또 인감까지도 제가 볼 때는 제출을 했겠죠.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아니면 자필이 아니니까 지금 자필이네요. 자필로 해서 이렇게 받았다. 그리고 결제까지 다 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에서요. 이제 선순위 전입이 있을 경우는 이렇게 서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다가 혹시 모른다 그러면 그 대출 담당자분한테 문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서류를 주는 거는 거의 흔치 않습니다. 본인들이 채권을 다 회수하지 못할 것 같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누구누구 이렇게 요분들 세대가 혹시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받은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있다 없다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문의를 하시면 돼요. 보통 새마을공고나 신협 이런 데서들 많이 받으시니까 대출 담당자 그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일반 은행권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보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지목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자, 네이버 이제 물건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을 볼게요. 도안 신도시 7단지 예미지 백조의 호수라고 되어 있네요. 도안 신도시 7단지 여기 백조의 호수 704동 현재 708동 나와 있는 물건들을 보니까 같은 거에 이게 84B타입 여기 보니까 6억 초반대가 나오네요. 6억 5천 7천에 나오고 전세는 3억대에 나오네요. 3억 4천. 이 아파트 단지는요. 여기거든요. 지금 백조의 호수 7단지인데 여기가 도안 6단지 그리고 길 건너가 도안 5단지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도안 2단지 여기가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B급 아파트 2급 아파트라고 하더라고. 1급은 도안 트리플 이런 데가 1급 아파트 여기가 이제 2급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꽤 좋은 곳이라고 해요. 여기가 가격도 많이 상승하는 곳이고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좀 가격이 높죠. 한 1억 정도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학교 이렇게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쪽에. 그리고 상권도 여기에 가까이 있고요. 여기는 초등학교를 가려면 이렇게 6교를 한번 건너가야 됩니다. 요게 이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2단지보다는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의 상승 요인을 보시면 교통도 있겠지만은요. 이렇게 학교 그리고 상권 이런 상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또 학원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먼저 가격이 오른다. 그리고 떨어질 때도 잘 떨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현재 요 2단지가 최고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겠죠. 평면도를 볼게요. 평면도는 거의 비슷해요. 아파트마다 보면.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남향 쪽 세 개를 보고 있는 거고요. 방 하나가 이제 뒤에 있죠. 다용도실 들어오면 다용도실이 있네요. 현관에 다용도실이 되어 있고 욕조가 이쪽에 있네요. 욕실이 2개 그리고 드레스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발코니 또 주방 옆에 발코니 거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한 평면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3베이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실에서 제공하는 건데요. 월세, 전세 이렇게 매매를 한 번에 다 보면 23년도 1월 달에는 매매 한 건이 있었네요. 그리고 월세도 한 건이 있었습니다. 12월 달엔 그래도 매매가 4건씩이나 돼요.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았는데도 매매도 잘 안 되고 하는 그 시점에도 이렇게 매매가 4건이나 됐다라는 거는 여기가 그래도 그나마도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단지다. 거래가 잘 되고 있는 단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도 보면 3억 초반대 세종에 비하면 굉장히 강세죠. 이런 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전세 가격도 어느 정도 되고 매매도 보면 4건씩 될 정도면 이 정도 가격이면 저렴하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거래가 됐겠죠. 그리고 최근에 84C 17층이 6억 900 정도의 거래가 되다라고 됩니다. 전세는 3억대 한 5억도 받은 게 있네요. 보니까 한 3억대는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1월에는 이제 한 건이 있었고요. 12월에 보니까 한 4건 정도가 있었고 그리고 11월에도 한 4건 10월에는 없었네요. 이제 요 9월 10월 달에는 별로 거래가 없었습니다. 이때가 최고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인 것 같아요. 8월에 한 5건 정도 그리고 2건 하다가 4건 그래도 가끔 이렇게 한두 건 정도 거래될 때가 있긴 하지만 거의 그래도 한 달에 한 5건 4건씩은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최고가가 9억 2,500만 원 요게 최고가입니다. 층도 괜찮죠? 25층이었고 또 22층도 한 9억대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경매 나온 타입은 84B 타입입니다. 84B 타입 위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는 요즘이 조금 가격이 낮은 것 같아요. 요때 보시면 22년이라든지 21년 또 21년도에는 그래도 8억대 7억대 후반 정도 가격이 많았는데 현재 6억대 선으로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년 정도 가격인데 20년 8월 세종도 그렇잖아요. 요때 정부 정책이 발표가 나고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시기였어요. 요때가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였어요.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럼 상승하기 전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억대였어요. 6억대 이렇게 6억, 7억 가끔 7억대도 있죠. 그러니까 층 괜찮은 건 7억대, 뭐한 것들은 5억대 이렇게 5억 8,300 이렇게 5억 8,700, 5억 9천 요 정도 가격, 요 정도 가격대가 현실성 있는 가격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요즘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더 가격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20년 초반, 20년이나 19년 하반기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잖아요. 쭉 한번 더 내려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6억대, 7억대, 6억대. 여기는 이 단지는요 거의 6억대 요 가격대가 그냥 거기에 몰쳐 있어요. 모든 거래들이 이 가격대에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가격이 떨어진다 해도 이 가격대를 깨기는 어려울 거다. 밑으로 이 가격대에 거의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층부들은 현재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요거 5억 3천, 5억 8천, 5억 2천, 뭐 5억 8천, 5억 2천 이 정도 가격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1층 같은 게 한 5억 초반 2천 이렇게 되고 2층 이런 필로티 같은 것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한 5억 5천에서 8천 정도 요 정도 가격을 유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9년도거든요. 19년도 11월 달 이때 가격인 겁니다. 이게 와 이게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1100세대가 넘어요. 지금 이 단지가. 그러다 보니까 83만 있으니까 타입이 4개 타입이거든요. A, B, C, D 4개 타입인데 현재 경매 나온 건 B 타입. 가격도 요 정도 가격 거래된 것들이 있다. 2019년도에. 자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밑으로 한번 더 가볼까요? 더 가보면 자 19년 10월 달에 여기 2층 보니까 5억 5천 이 D 타입이죠. 이거는. 그리고 없어요. 2층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3층 같은 게 있네요. 5억 5천 여기 3층 같은 거 6억도 거래됐어요. 19년도에. 뭐 3층 같은 거 5억 4천 여기 1층이 이제 4억대가 와 있죠. 아까 5억대였잖아요. 5억 2천 한 1억이 이제 2018년부터 그 20년 그 사이 한 1억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또 2020년 이제 19년 하반기죠. 19년 하반기부터 21년까지 또 한 1억 이상이 또 올라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단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곤조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격 꺾임이 거의 없고요. 거의 형성되는 가격대는 6억대를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도 보니까 이때도 6억대, 5억 후반대 이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5억 1,800 이렇게. 저층부도 뭐 4억 3천이었지만 일반층, 4층 같은 것도 5억 5천대예요. 그러면 2층 필로티나 이런 거는 4층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5억 3천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이게 낙찰되는 가격은 5억 5천에서 한 6억 요 사이일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높게 된다고 하면 최근에 낙찰되는 사례 오늘 경매가 있었는데 70%대 낙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70%가 언제 얼마예요? 70%가 5억 3,690만 원이에요. 요 가격을 넘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넘기더라도 현재 가격에 비하면 그냥 실소유자라면 괜찮다. 그러나 투자자라면 이거보다는 좀 밑으로 오는 것이 좋겠다. 제가 볼 때는 한 4억 5천에서 5억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낙찰을 받기가 어렵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억은 넘겨야 낙찰될 가능성이 있고요. 요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받으면 무조건 싸게 받는 거다. 원래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5억 5천도 저렴하게 받는 거예요. 2018년도, 2019년도 그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억 5천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건 세종시에 있는 겁니다. 세종시에 있는 건데 지금 한 번 유찰됐거든요. 요것도 지금 오늘 같은 분위기다라고 하면 요것도 낙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5억 요거 가격에서 5억 7, 8천 정도에서 낙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저 뒤편에 다시 오늘 경매장 분위기에 대해서 낙찰 사례에 대해서 제가 올릴 게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왜 이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1월 30일 전에 영상 2편이 올라갈 건데 거기에 바로 요거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보시고 제가 또 이거를 영상으로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도 위에다가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면요. 선순위 동거인이 있다면 꼭 확인을 해라. 이렇게 확인을 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 채권자한테 채권은행이죠. 선순위 채권은행한테 대출 당시에 요거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라는 거 하고요. 만약에 진정한 임차인이다 라고 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격입니다. 가격은 2019년 정도 가격대 2019년도 가격대라고 하면 5억 중반이에요. 5억 8천대 이렇게 8천대인데 현재 최저 가격이 2차 최저 가격이 5억 3천대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보다도 훨씬 높죠. 그러면 2차 가격도 낙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가격에 넘겨서 낙찰될 수도 있다. 그래서 70%대 이상도 낙찰될 수도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가격이 조금 더 만약에 그래도 분위기가 좀 낮다. 2층이니까 낮다라고 하면 그래도 5억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5억에서 여기
거의 5억 요 정도 가격, 요 2차 최저가 가격 선에서는 낙찰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요 2차 최저가 밑으로만 받으시면 아주 저렴하게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안 신도시 반값 아파트 예미지죠. 예미지 도안 신도시 7단지 물건을 분석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